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연구부 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머리 이쁘게 자르셨다. 우리 저 이승희 아나운서랑 몇 번 방송 같이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좀 힘들었는데 승희 씨 얼굴 딱 보니까 또 좀 기운이 나셨습니까? 하고 싶은 이게 방송이 하고 싶으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진우 소장님 때문에 사실 방송 온 거니까. 됐고. 그거는 막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아니 지금 우리 강 부장님 유튜브 하시나?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 강영현의 주도주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강영현의 주도주 클럽이라고 주도주 클럽. 이름을 지었는데 음. 좀 너무 흔해 빠지고 별로 저거 안 하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나마스테로 할까. 제가 고객들한테 이제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그게 조금 와닿으셨는지 네. 나마스테로 인사를 많이 해요. 아니 이미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를 하고 계세요. 벌써 지금. 인사하시네. 그게 저기 이제 증권맨 하다 보니까 이제 세르파들이 이제 그 정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쉘파. 네, 쉘파들. 그렇게 하고서 걔네들이 이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야, 증권맨으로서의 내 삶이 저거 같다. 그냥 아하. 죽을 고생 다 하고 고객이 이제 돈 벌게 이게 하고 나는 또 내려와야 되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증권맨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을 스스로 을이라고 하거든요. 갑은 고객, 갑은 고객. 을은 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을은 증권사지. 을은 증권사지. 을은 증권사고. 증권사가 을이지. 그럼 증권사 거기 직원은 직원들은 병, 정 이렇지. 그런 일타 거군요. 브로커들, 일타 PB들은 병. 그 다음에 저기 그 좀 안 되고 실적 못 하고 그럼 정. 정.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월급값도 못 하면은 이제 뭐 저 가불병정 무기 경신 그렇죠. 그렇게 가는 쭉 거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애널리스트계에서 보고편 전문가는 가불병정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저는 이제 아시아 5대 명품 브로커를 지향했던 제가 사원 데릴 때 나는 애널리스트 시켜주고 뭐 매니저 오라고도 하고 1, 2년 지나니까 매니저 애널리스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나 싫다 그거. 그거 논문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나는 누가 다 논문 써다 주면 그거 읽고 커피 마시면서 이게 낭만 있게 뭔가 주식을 하고 싶고 난 내 돈 벌고 싶지. 나는 누구한테 이거 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시아 5대 명품 브로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시주하려고 모아놨던 돈, 권사님이 11조 하려고 모아놨던 돈 30분만 얘기하면 이 주식 사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와우.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했는데 뭐 해보니까 그것도 또 단점이 좀 있어요. 사기는 할 수 있지 누구나. 사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보급형 전문가로 낮추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연합인포도 마찬가지고 한국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되게 매스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나를 안 믿어주는 것도 섭섭하긴 한데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괜히 조금 내가 잘못 봤을 때 고객들한테 손해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는 와서 보급형 전문가 그러니까 뭐 분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거고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주는 정도 뭐 그 정도로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주말마다 그 노트북을 펴놓고 제 엑셀시 구글 시트가 막 뭐 몇백 바이 몇천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을 찾아내고 네. 분석하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매크로 이런 것들 정리하다 보면 아침에 나와서 고객들한테 하는 말은 나는 시장 위험해 보인다. 이 말밖에 안 하고 다녀요.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서 사고 팔고 해야 이제 돈을 버는 그건데 자꾸 이제 사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얼른 팔고 도망가라고 하고 지수 올라가면 인버스로 덮으라고 하니까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이제 지수가 좀 내려오니까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2020년 빼고 제가 2015년, 16년, 17년 가면서 그때부터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일정 지점에 오면 인버스 덮어놓고 주식하는 거예요, 그냥.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번 돈 올라가는데 못 벌었으면 내려가는데 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덮어놓고 박스권 그걸로 재미 엄청 봤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장이 빠질 때 주식 사면서 인버스 사는 거를 우리 못하는데 한 가지 핀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센 거를 주식으로 담아야 돼요. 그냥 포지션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라 이게 IT 전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섹시하고 제일 많이 가는 놈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장이 흔들릴 때 딱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론을박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은 더 어렵거든요. 지금 주식을 사야 돼? 손절 쳐야 돼? 막 이거거든요. 그런데 3,300, 3,100, 3,000 여기서 인버스 잡아놓은 사람들은 잠깐 반등 오는 거에 있어서도 종목들을 때려박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인버스 잡아놓은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이제 뭐 만기가 있거나 혹은 프리미엄이 까지는 선물 옵션하고는 다르게 ETF라고 하는 인버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박스권을 뚫고 막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일정 레인지 이상에서 덮으면 손해가 같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020년 말 정도부터 들어가면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2021년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또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종목은 종목대로 하면 되고 전문가가 장 올라가는데 종목을 못 찾는다. 그럼 걔는 완장 떼야지. 근데 중요한 건 꼭 이렇게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이 헤드앤숄더 자리에서 뭐 그냥 몰살되는 거예요. 계좌들이 전부 깡통나. 그냥 싹 다. 그때는 컨빅션이 생기거든요. 태풍 불면 철면조도 날아다니는데 누구도 돈을 다 버는 거죠. 그럼 컨빅션이 빡 생기는 거지. 야 이렇게 하다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닌가? 2천 3천 가지고 와서 한 50% 100% 벌면 2, 3천만 원 그거 그냥 택배 이런 거 해도 6개월이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폴딩 파운딩 해나가면 내가 20억 금방 벌지 않을까? 그런 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온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건 댓글들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너 왜 방송하냐? 욕이 이렇게 많은데 네 말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캄다운이 돼서 뭐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할 것도 사실은 그런 문맥에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우리 강 부장님이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야 우리 작가님이나 스태프들이 진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섭외를 하시고 모시는구나 싶었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제 1월 효과는 벌써 물 건너갔고 그랬더니만 우리 한 2주 전인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홍선희 아나운서 그러셨어요. 이제 뭐 음력으로 1월 효과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소리 나왔고 센스 있다. 예. 자, 뭐 3,300 갔을 때 3,700 갑니다, 4,000 갑니다 했고 그걸 떠나서 12월 달에 증권사들 내놓았던 2022년 지수 전망 지금 다시 한번 들다보죠 뭐. 들다보면 이제 허무합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많은 애널리스트 전략가 그리고 영업하시는 브로커들 계시고 하지만 강 부장께서는 저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365일 중에 200일 이상 갖다 탐방을 다니셨다 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 자료 만들어가면서 그냥 단순한 브로커는 아니에요. 자, 그럼 어쨌거나 영업 쪽에서 정권가에서 현장에 뛰는 사람 가운데 이번 1월 같은 장을 갖다가 가장 이렇게 진지하게 워닝을 한 사람은 강영현이에요. 인정. 본인도 인정하셔도 돼. 네, 고맙습니다. 예. 학계에서는 제가 봐서는 김영익 교수님이세요. 계속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지표와 여러 가지 그걸 갖고 하셨죠. 증권가에 또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분도 저희 뭐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장이 올 수 있음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뭐 숟가락을 얹으면 얹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예, 지금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신 이종호 전 센터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제 강 부장님은 지금쯤 이제 한번 진단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11월, 12월부터 강조해왔던 그 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는데 이걸로 대충 끝난 것 같으냐 아니면 아직 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제목이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통화주의 망령과 3월 FMC 전망인데 꼭 제목 이렇게 다시 해야 돼. 응? 망령은 뭐요? 망령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게 공부가 이게 저도 인플레라는 걸 77년생이에요. 보기보다 되게 어리잖아요. 77년생. 77년생? 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뱀띠.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보이저우는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날아갔잖아요. 저는 77년 동안 그래서 77년생 태어나서 지금 나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연합 인포맥스에서 밤까지 이거 늦게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뭐 여러 가지 두서 다 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결론부터 내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은 안 올랐고 많이 안 올랐어요. 21년 내내 떨어졌고 미국 올라갈 때 끔찍도 안 하고 안 올랐고 빠졌습니다. 예. 작년에? 예, 빠졌다. 그리고 지금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정 마진을 먹고 사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PBR로 따지는 거를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조금 뭐 빠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라도 트레이딩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FOMC 하는 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오늘 0.3% 마이너스에서 다 털었어요. 오전에. 주식 돈 안 돼요. 사놓은 게 이건 올라가고 저건 내려가고 막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종목을 잡으면.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네가 종목 잘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종목을 못하는 놈은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지금 통화주의의 망령, 이 인플레라고 하는 거 뭐 소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인플레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로. 한 20년 동안 집 나갔었죠. 그렇죠. 그 네. 예화를 갖다가 못 봤지 한 그러니까. 20년 정도. 네, 전혀 인플레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의 대체적인 흐름이 뭐냐. 99년까지 올라가는 장에서도 금리 7%까지 기준금리 땡길 때까지 계속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 올리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04년도 이후 뭐 그때 마찬가지 04년도 07년까지 가는 것도 금리 살살 땡기면서 골디락스 왔다. 또 올라갔다. 09년도까지 서프라임 빵 터지면서 양적 하나 확 Q1, Q2, Q3 했지 않느냐. 연준만 믿어라. 여기서 만약에 장이 꼬꾸라지면 여기서 또 푼다 돈. 응? 그렇게 하고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협박만 하고 나서 금리는 나중에 올릴 거다. 그 텀이 굉장히 길 거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 틀렸다 그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통화주의 망령이 나올 건데 다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관뚜껑을 열고 통화주의의 망령들이 나오는데 폴 볼커 아이고. 의장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양반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출근길에 여기다 권총 끼고 다녔다고요. 권총 끼고 다니. 이놈이 와갖고 계속 쪼이고 돈을 막 하고 인플레를 안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폴 볼커 의장이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 와서 트랙터 몰고 와서 데모하고 막 넘어진 업체들 저거 하고 도산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권총을 넣고 다녔대요.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고 양반이 재무부 장관 할 때 도드 프랭크법 일명 볼커룰이라고 하는 거 IB하고 상업은행 분리시킬 때 거기에 쐐기를 박은 사람의 실무진이 누구냐면 레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부의장 후보자고 지금 청문회 들어가서 갑론을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연준 부의장 후보예요? 네, 레스킨이 그 양반입니다. 그 여자 교수 아닌가? 여자 교수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약간 뭐 지금 인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될지 안 될지 좀 예. 불투명해졌나 보던데. 예. 근데 그 양반이 안 되면 그 양반 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겠다라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네. 자, 지금 그러면 그 전력이 현재 뭐 인주는 불투명하지만 그 레스킨 네. 교수가 네, 과거 폴 볼커와 같이 볼크루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네. 실무진. 실무진이.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걸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연준이 뒤집히고 쑥대밭이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이나 인선을 하는 재무부 장관이 왜 그 사람을 지명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친하다고 갖다 꽂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봤을 때 그냥 쟤가 예뻐서 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나랑 연관이 있어서 쟤를 그냥 놓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정치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 타이밍에서 볼커가 재무부 장관으로 앉아서 월스트리트에 재갈을 물릴 때 들어왔던 사람을 여기다가 앉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 볼커가 재무장관을 했었나? 재무장관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 하고 나서 오바마 때 아마 재무장관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볼커 룰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요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용 물가 최우선 목표가 페드는 물가하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업률이 다 개선이 됐죠. 이걸로 제가 테이퍼링도 땡기고 금리 인상도 땡기기 때문에 충격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제롬 파월이 하는 일이라고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3월부터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테이퍼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낮춘 거냐면 사재기를 막기 위한 기대 심리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본 게임은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금리를 땡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보시면 알아요. 지금 뭐 우리 저기 9월달에 금융위원장 바뀌고 나서 지금 증시가 어때요?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이게 미국 탓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인데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막 발생했다가 회복되는데 76개월. 파란색. 예, 파란색 라인이요. 이게 2007년. 2007년이면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 예. 위기 때. 네. 그다음에 요 갈색은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2001년도까지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은 1990년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2개월 만에 2년도 안 된 사이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 금리 인상하는 거 테이퍼링 저 서프라임 터지고 나 테이퍼링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게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아까 네. 일부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네. 어제 인포메이스 라이브에서 했던 그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견해하고 지금 우리 강 부장님 견해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요? 네, 계속하십시오. 네. 그렇기 이른이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 이 말이네. 지금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시장 실패.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케인즈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시장은 자연히 놔두면 가격이 다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가 옛날 경제학인데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면서 그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를 지적한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계속 다운돼 있는 상태를 업하기 위해서 페드랑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게 정책 실패로 나오는 거죠. 시장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책 실패인데 지금 무섭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골병이 들죠. 정책 실패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역대 M2 공급률입니다. 공급한 겁니다. 여기 M2? M2입니다. M2. M3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M3 언제부턴가 연준이 발표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건 좀 민망해서 그런지 네. 안 하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13%, 7%, 13% 막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합시다. 예. 지금 이게 다 자료 실현이 있긴 있는데 예. 지금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대. 예, 맨 왼쪽에 왼쪽 네모박스, 아래쪽 파란색 저 까만색 나무박스. 나무박스 안에는 70년대 M2가 저런 식으로 늘었다. 13%. 예. 겁나게 늘었네. 겁나게 늘었죠. 그러면 99년도부터 90년대 한번 보시잖아요. 99년도까지 4%, 3%, 2%, 1%, 0%, 4%. 뭐 70년대 비하면 뭐 아예 안 늘었다고. 이거는 뭐 GDP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통화만 살짝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뭘로 예. 조절했느냐? 그린스팬이 이자율로 조정했다는 거죠. 통화량을 조절한 게 아니고 이자율로 금리로 네. 떨어질 건 떨어지고 올라갈 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09년도 요 이후로도 한번 보시죠. 통화 공급량이 그렇게 늘진 않고 남유럽 사태 터질 때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2010년부터 2011년 유로존 재정이 터졌을 때 그때 좀 늘리고 그냥 6, 7% 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25%, 14% 이렇게 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오니까 아래쪽에 오니까 코로나 때 25%, 14%. 예. 그 엄청나고 겁나 무시무시했던 70년대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못 보던 수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코로나 좋다. 코로나였으면 저 짓을 언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돈 풀어쓴 이게 70년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네. 70년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달러의 금태환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앙은행에 금이 100g이 있으면 100g 곱하기 달러 얼마 해갖고 증서를 그거 양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던 거죠. 근데 그 닷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윤전기 돌려갖고 뺑뺑 돌려가지고 전쟁 자금 다 대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독일하고 일본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달러가 막 풀렸죠. 그랬죠. 지금도 똑같아요.
달러가 예. 막 풀리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페드의 뇌구조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죠. 걔도 또 로직을 갖고 할 텐데 네. 요 하얀 선이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페드의 뇌구조, 통화 네. 유통 속도. 네. 네. 그다음에 요 보라색 선이 M2입니다. 보라색이 M2. 네. 저 치솟고 있는 거. 네. 네.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그래요? 똑같잖아요. 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올리고 네. 팍 올렸잖아요. 네. 통화 공급이 눌렸죠. 본원 통화를 막 확 찍어서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노란 거는 뭐예요? CPI. CPI. 네. 네. 자, 이게 뭐냐면 100만 원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만 원짜리를 10개 찍은 10만 원을 가지고 10바퀴 돌리면 100만 원이 돼요. GDP가 100이라고 하면 돈은 10만 원이야 20만 원만 공급하고 걔들이 삥삥삥삥 돌아서 100만 원을 거래 금액을 딱 맞추면 되는 거죠. 네. 그 도는 속도가 저 하얀색 선인 거고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찍어내는 거 10만 원 주가, 20만 원 주가 중앙은행에서 밀어내는 거 요게 M2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툭 떨어졌느냐 20년도에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전부, 나가서 활동을 전부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방송에 되니까. 쓰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저축률이 13%에서 25%, 2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은행에다 돈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왜 이렇게 빠져버리지? 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통화를 확 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박애주의적인 입장으로 연준이 무슨 돈을 MMT를 공급해가지고 뭐 현대 경제학에 드너해가지고 돈 공짜로 나눠 그건 공산주의고 자본주의에서는 뭐 했냐? 이 시스템에 맞춰서 곱하기를 해갖고 정확하게 속도에 맞춰서 컴퓨터를 돌려서 돈을 놀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는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증가율이. 잠깐만 지금 네. 저 파란색이 뭐라고요? M2 증가율. M2 증가율. 네, 증가율을 히스토리컬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미크론이 풀린다. 풀렸어. 사람들이 돌아다녀. 실업률 다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쓰고 기업 실적 나오고 트렌드가 나오는 건 3개월 있다 잡히겠죠. 그렇죠. 데이터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여름쯤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돈이 이제 돌겠죠.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돈이 안 돌아서 100만 원 거래를 위해서 50만 원을 찍어주고 두 바퀴 돌렸는데 지금 이 바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 무슨 생각하냐? 야 이거 돈 갖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휴지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사재기 해야지. 그거를 제롬 파월이 인플레 잡을 거야.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니까 기다려봐. 금리 땡길 거거든. 12월 중순에 G20에 있는 재무부 장관하고 중앙은행 다 불러드렸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뻔하지. 니들 먼저 금리를 올리든 나 금리 올릴 거니까 대비해라 라고 했겠지. 안 했겠어요? 왜 불러? 바쁜 사람들 왜 불러? 제일 경제 관료들 제일 바쁜 사람들 핵심 관계자들을 뭐 뉴욕 관광하라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사진 찍자고 부른 건 알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제롬 파월이 뭐 새벽기도 가서 뭐 영감 얻어가지고 이거 뭐 몇 프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건데 지금 사람들 생각은 이 유동성 본원 통화 공급한 거는 놔둬쁘고 경제는 좋아질 대로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화폐 유통 속도가 막 증가를 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기대 심리로 인플레를 막 늘어나는데 제롬 파월이 괜찮아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것만 믿고 우리가 일시적이야. 일시적 트랜지터리라고 했죠. 페이션스 가지려고 했죠. 그것 해봐야 3개월 버틴 거거든요. 데이터 바뀌고 나서 확 돌아섰잖아요. 네. 안면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99년이라든가 07년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저기 70년대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 좋았고 완전 고용됐고 달러가 엄청나게 글로벌리하게 풀렸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원자재를 끌어들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지금도 마찬가지 원자재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인플레 망령이 불붙듯이 들판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볼커 의장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회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볼커 의장이 했던 그 통화주의의 망령이 관뚜껑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70년대 상황과 비슷한 게 시사하는 바를 추측했을 때 그때 내렸던 결론과 굉장히 대처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유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가격을 금리를 살금살금 올려서 니들 비싸서 이거 가지고 장사 안 되지? 그럼 니들 포기해. 생산하지 말고 쓰지 마. 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가면서 0.25, 0.5로 올려가면서 꾸준하게 골디락스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용, 실업 다 해결됐고 이제 원자재값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돈을 회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율이 개선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인플레는 스카이 마케팅하고 5년, 10년간은 장기 인플레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근데 확실히 우리 승희 아나운서의 존재감이 크다. 왜요? 이 승희 씨가 있으니까 이게 방송이 차분하니 가네. 차분하니 가는데 이 강부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차분하면은 차분하면 이게 졸려? 잘안 이게 회로가 좀 꼬이는 데다가 그렇죠. 좀 엎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잘못하면 졸리셔. 그렇죠. 10시가 이 지금 이러다가 이거 아메바 껌 씹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지렁이 껌 씹는 소리 이런 거. 그거는 정말 제가 유튜브에 듣고 싶으면 제 유튜브에 오세요. 제가 해병대에서 배운 게 몇 개 있거든요. 해병대에 해군이야. 제가 해군인데 아, 해군 해군이셨구나. 특수부대잖아요. 해병대 UDT 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하여튼 전 해병대가 상륙 작전 할 때 아까 어느 분이 좀 아시는 분 같던데 뭐 이거 한자로 막 썼던데. 네, 강영현 저기 뭐야 해군 뭐 항공 조종 장교? 조종은 아니고 저는 연락 장교인데 하여튼 해병대에서 그거 했어요. 해병대였다. 네, 해병대인데 보기엔 그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해병대도 저를 해병대로 안 봐요. 태권도 다는 따셨어? 태권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땄죠.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거 잘했죠. 합해서 몇 단? 1단씩 다. 끈기가 없어.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네, 해병대? 지금 뭔 얘기 하려다 이렇게 아니 된 뭐 거야? 질문하신 거 내가 했던 해병대 얘기 나왔잖아. 근데 욕으로 랩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욕으로 랩을 할 수 네. 있어요. 다 나까 은는이가 어마어미 조사 빼놓고는 욕으로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듣고 있으면 나는 그냥 강아지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제가 제 유튜브에 오시면 그렇게 돼 있으면 잠깐 여기서는 못 하겠고. 아유, 참. 연합 인포맥스 퀄리티가 있죠. 이런 데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들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땡길 거고 QT 안 할 거라는 기대감 갖지 말자.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할 가능성 높다. 자, 그러면은 날 것으로 갑시다. 네.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강 부장 보시기에 네. 3월 달에 예. 25bp, 50bp. 25bp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원래 몇 번? 7번. 그럼 3월부터 12월까지 따박따박 FMC 따박따박. 때마다 다 하네. 네. 그러면 그게 7번이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1.5 올리는 거죠. 0.25죠. 1.25 올리는 거죠. 7번이면. 1.25 올리면 그러면 1.5가 되네. 상단이. 그렇겠죠. 예, 상단이. 그리고 양적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은 언제부터 할 거라고 보시는 거야? 동시에 할 것 같아요. 3월에. 네. 동시에 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이제 거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지는 저 도이치 뱅크급 전망이셔. 예. 그게 뭐 다른데 뭐 전망 자료를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하면서 이쪽 저쪽 자료들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1.75 같아. 예. 상단이 1.5에서 1.75. 1.5에서 1.75. 그런데 그거 0.5도 갑자기 올릴 수도 있어요. 인플레 막 세게 나와버리면. 세게 나오면. 그러니까 0.25를 7번 올린다 생각할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QT하고 금리 인상을 같이 하는 거를 선호한다. 라는 말을 제롬 파월 옆에서 제롬 파월을 지켜보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양적 완화랑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QT랑? 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죠.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없어요. 보셔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승희 씨 참고할 필요도 없는 게 그래요? 연준은 늘 거짓말이었고 늘 자기들의 거짓말이었어요? 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몇 달 전에 했던 말이 그거라고. 우리 테이퍼링 끝나고 한참 있어야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은 또 이거 전혀 별개의 문제야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애들이 지금
강 부장 입에서 당장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도 할 수 있다는 배팅이 나오는 시점까지 왔으니 걔들 말은 믿을 필요도 없고 그래 과거에는 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까지 뭐 텀이 얼마가 있었고 그거는 그때고 그건 그때죠. 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면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안 되죠.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지금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터리란 말 믿고 퍼시스트 그거 지금 성장주 투자한 사람들 마이너스 70%예요. 네. 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보급형 전문가가 연합인포 나와서 지금 3달 동안 떠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근데 쳐. 겁나. 말대로 되니까 겁난다고. 그러니까 자가 그래 실수할 수 있다고 쳐. 그래서 손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죠? 내 말을 들었을 때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내 말대로 안 됐을 경우에 손해 볼 거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올라가면 따라하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클릭 한 방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갖고 있는 게 뭐 네. 벌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손실이 줄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빠지는 건 5% 10%짜리 음봉 맞는다고요. 순식간에.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그거 비싼 주식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5% 빠졌어요. 하루에 26% 빠졌죠. 25% 빠졌어요. 근데 26%란 거는 블랙먼데이 때 한 달 동안 빠진 게 26%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루에 26% 빠졌지. 아니 물론 한국어면 하루에 30%도 빠져. 오를 때도 30% 오르지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비싼 주식도 아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라고 이름까지 개명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지고 나니까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계산해서 깨진 거다라고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후행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것과 내려간다라고 베팅하는 것에서 조금 물러서서 그래 올라가는 거에 30에서 50% 걸고 나머지 50은 한번 기다려볼까라고 해서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혹은 지수가 올랐을 때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혹시라도 빠지게 돼서 와장창 내려가면 이제 다 잃는 건데 그렇게 베팅을 했을 때 조금 리스크를 관리했을 때 크게 손해보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손해볼 거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이 이제 15일하고 17일에 나옵니다. 15일에 레스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레스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어떤 거예요? 지금 연준 자체 브레이너드부터 시작해갖고 지방은행 총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호키시라고 봐요 전문가들이. 근데 레스키는 지금 와서 호키시지 뭐 지난 수년 동안 늘 비둘기 짓을 얼마나 해갖고 그러니까요. 비둘기 날개 비둘기 깃털이 내 입에 막 들어올 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둘기 벼룩 때문에 못 살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따 형이 비둘기 깃털 정도 했으면 넘어가지 그거다 또 비둘기 벼룩까지 나와. 요새 개구가 안 나와요. 개구가 안 나와. 드립이 안 돼요. 너무 진지하게 주식만 했더니 재미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버피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데 버핏 레이쇼. 이게 206%다.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 요새는 어디 가서 버핏 레이쇼 들고 나오면은 틀딱 소리 들어. 그렇죠. 한참 전부터 그랬죠. 틀딱됐죠. 근데 이거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정치 지수로 보셔야 돼요. 정치. 예.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하고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메인스트리트이 GDP라고 보면 20조인데 네. 월스트리트 니들이 40조 달러 갖고서 지금 불장난하고 있어? 정치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경제 용어로 보게 되면 이게 고평가라는 말로 되는 거고 M1, M2가 풀리고 화폐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여기다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 바이든이 블루칼라 출신이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월스트리트 니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돈 갖고?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 사진 보면 학을 띄는 거죠. 뭐죠, 6배 이게? 레버리지를 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지금? 이제 프라이빗 코퍼레이트 센터 프라이빗 섹터의 파이낸셜 에셋이 GDP 대비 6.3배라는 겁니다. 6.3배. 그러면 이게 어떤 거라 보냐면 요 그래프 요 차트에 요렇게 가는 거에 밑에 부분을 월스트리트에서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이 윗부분을 블루 메인스트리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갖고 임금 5% 인상돼서 좋다고 와서 했더니 인플레 때문에 마이너스 5%야.
임금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야. 이 상황을 정치인들이 봤을 때 누구 탓을 할 거냐? 니들 월스트리트 탓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버핏 지수를 경제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버핏 지수는 정치 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똑같은 여자 같아요? 똑같은 사람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상이 사뭇 다릅니다. 네. 인상 사뭇 다르죠. 오른쪽에 보는 이 레스킨이라는 여자분인데 되게 수제예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에는 메인스트리트에서 찍은 사진이고 어디서? 메인스트리트 그냥 일간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다가 매니큐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바르고 모자만 하나 딱 쓰면 그냥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사과 주는 그 할매하고 똑같아요. 생긴 게 그렇게 찍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싫어한다는 거지. 월스트리트 언론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같은 사진을 사진 한 장을 실어도 왜 하필이면 왼쪽 같은 사진을 매력 월스트리트에서 떨어지게 만든 싣느냐.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언론 되는 매체의 그 사진은 메시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워런이 와갖고 너 제롬 이거 보십시오. 여기 손 꼭 모으고 이렇게 태도 보이시죠? 이거 거의 혼나는 자세. 왼쪽은 엘리자베스 워런 같네. 네, 워런 상원 오른쪽은 파월인데 파월이죠. 두 손 다섯 곳이 입 꼭 다물고 혼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딸을 두신 아빠들은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정말 이거는 이거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레스킨이라는 사람이 은행 감독 부의장이 되면 여 밑에 있는 5개 주요 감독 기구 있죠. 페드뿐만 아니라 FDIC, SEC, CFTC, OCC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통화위원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권자가 되는 겁니다. 레스킨이. 네. 그러면 제롬 파월은 파월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매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신용장고. 우리나라 지금 신용장고가 22조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니까 2천조 달러, 2천조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딱 1%입니다. 1%. 그렇죠. 네. 네. 근데 얘네 4%예요. 미국 GDP의 4%를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신용을 해갖고 태워놓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조금 털렸겠지. 그런데 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또 바닥에서 또 샀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대체적으로 다 드렸는데 뭐 다 건너뛰고 예. 2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페드의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사람들의 본체 얼굴 가면 벗은 얼굴을 봐야 됩니다. 3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준 위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다 세팅이 돼야 돼요. 지금 공석이 4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스킨 인선하고 가버너들 3명 인선하고 하는 것들 해서 세팅이 되고 그게 본격화되는 게 3월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통화에 대한 확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2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는 딱 보이죠. 그러니까 네. 멀티플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멀티플 내리는 거에다가 플러스 기업 실적이 부러지는 것까지 확인하려면 6월 달까지는 가야 됩니다. 부러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모르죠. 그거는 네. 모르는데 여기 GDP 추정치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고 ISM 제조업 지표 보면 ISM 지표를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그 그래프 꼼꼼히 따라가면서 보시고 싶으시면 자료실 게시판에 올라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이어가시죠. 올라갔어요?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톡 까놓고 그냥 밤도 됐고 들을 분들도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할 텐데 네네. 그냥 한 지수 여기서 20-30%더 빠졌을 때 좀 한국 말고 미국 한국이 얼마나 빠졌다 올라갈지 얼마나 더 빠질지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여기서 3월 지나고 나서 15일 인선 끝나고 17일 날 연준 의사록 나오고
세팅 딱 되는 게 확인이 되고 3월에 FOMC 끝나고 나서 연준의 얼굴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때 성장주를 사든 미국 가서 주식을 사든 한국 주식을 사든 그때까지는 좀 여행 다니시고 그냥 좀 돈 좀 들고 계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니면 단타만 하셨으면 좋겠다. 네. 단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장 비싸고 40년 만에 가장 치솟은 인플레 40년 만에 가장 많이 풀린 유동성 그걸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역대 가장 호키시한 페드와 정부를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를 두게 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논리로 로직을 가지고 윗방향만 보면서 하기보다는 만약에 윗방향으로 봤는데 까꾸로 내가 한 거의 상황에 까꾸로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묵상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 놓고 주식을 사더라도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기는 건 계좌가 불리는 거지 주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네.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 안 하고서 이거 자꾸 막 장기 투자하면 막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표를 찾아왔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말이 길어졌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딨냐? 제가 맨 처음에 넣은 것 같은데 천천히 잠시만요. 보세요.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뭔가 좀 더 어. 추가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2020년에 돈 좀 벌었어요. 근데 21년에 까먹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고 한국 주식 좋다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장기 주식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싼 주식 리스트를 200개를 깔아놓고 다트를 던져서 저거 200개 나눠 사세요 그냥. 똑같습니다. 시장 빠지면 다 빠질 거고 올라갈 거면 다 올라갈 건데 그렇죠. 저거는 경기가 불어져서 부도가 나도 자녀재산 청구권으로 사장님 사모님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내가 추천을 해도 지금 입장에서는 나 주식 사라고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이걸 한번 보시면 가지고 있으면 된다며 S&P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며 맞아. 네. 1930년대부터 네. 2020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218배를 벌었어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래, 근데- 복수바라는 셈치고 한 달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네. 한 번 더 중요한 얘기야. 예. 복수바입시다. 복수하시오. 예. 요거 보시면 여기 네모 쳐놓은 데 뭐냐? 1년에 한 번 제일 많이 빠지는 날을 피한 거야. 1만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지는 날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네. 10마디만 끊어서 버리고 예. 장기 투자했을 때 467만 630%. 그러니까 이게 46,700배가 706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야랑 비교했을 때 얘가 200배 더 나오죠. 예. 그런데 PSR 역사상 최고점, PER 역사상 최고점, 케이프 지수 최고점, 버핏 레이저 최고점,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 정크레이트 최고점, BBB 플러스 이제 풀리면 그거 정크 등급으로 내려갈 거 그 규모 최고점. 그런데 왜 어렵게 벌어서 500원, 1000원 아껴가지고 목돈이라고 3천만 원, 5천만 원 만든 걸 왜 여기다 찔러 넣느냐고요, 지금. 지금 왜 그러고 계시냐고요. 참 좋은 가격이 오고 좋은 타이밍에 오면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1년을 기다리든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 10% 더 빠지는 거 각오하고 지금 사서 10% 빠지면 뭐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본전을 하거나 먹고 나오면 되지. 어차피 나 장기 투자인데 뭐 그걸 인간이 신도 아닌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맞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나 지금 살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소리를 지금 1년째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죽을 것 같아 지금 막 귓속에 막 잘 때 돌아 맹맹 돌아. 그게 아니고 강혜인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나 그냥 사서 그냥 갈래. 그 아니, 지가 빠지면 한 10% 더 빠지겠어. 너는 다 맞춰? 뭐 네가 그러니까. 네 틀렸잖아. 지난번 틀렸잖아. 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돈 씨드를 신나락 찧어가지고 떡 싸먹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떡값이 오르고 저거 해도 봄에 농사지을 신나락은 고이 모셔놔야 됩니다. 네. 바람 안 세게. 신나락은. 근데 씨암탉도 잡으면 안 되지. 씨암탉은 사위 오면 잡아야죠. 사위 오면 잡아야지. 뭐 하여튼 나도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잡을 준비 해야 돼. 근데 난 닭 눈 보면 되게 무섭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방송 다 정리하려고 그래 나 지금 피곤해서 왜요? 너무 힘들어.
방송하는 게 맨날 똑같은 말 하기도 힘들고 장 폭락하면 내가 다시 나타나서 종목 얘기하려고 그래.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목을 좀 축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핏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보니까 결론은 뭐 꽃버섯 살아낸데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거는 강영현 부장이 지금 오늘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저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보고 꽃버섯 사고 인버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몇 달을 갖다가 그렇게 들으시고도 아직도 저 꽃버섯 사라는 얘기구만. 아이, 정권회사 영업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식 잘 보고 장 잘 보는 종목 잘 보는 선수가 뭘 꽃버섯 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됐고요. 그거는 뭐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면 되고. 아까 그거 하나 하고 보내드릴게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 뭐야? 뭐 공격만 있고 수비는 없는 자들 뭐 우회된다고 그거. 아 결론 부분에서 결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건 뭐예요? 바로. 자, 제가 저 한강 아니에요? 한강입니다. 제 이촌동에서 네. 8.7km를 왕복을 하면 저 밤섬에 도착하거든요. 네. 저기서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찍어요. 요 밑에 보면 제가 허리병도 좀 있고 그래서 산책도 하고 구보도 하고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거든요. 요 밑에 보면 그림자 보이시죠? 이거를 이름하여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반사되는 그림자. 실물이 있으면 반영이 있어야 되고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과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처럼 균형이 맞아야 가는 거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맞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100분의 1, 1000분의 1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경제 많이 한 사람들 200명, 300명이 모여서 운용하는 게 페드인데 네. 걔들 틀렸잖아요. 실업률 예측 안 되거든요. 후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닌가 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아니고 중국하고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한 중국 때문에 선진국은 돈을 막 찍어가지고 수요를 해도 인플레는 안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 쓰고 올라가면 그런 물가가 막 죽으라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페드가 어떻게 이걸 반영시킬지에 대한 해답이 답안지가 모범 답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하셔야 되겠느냐. 한 달 못 기다리시겠느냐. 좀 쉬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 빠질 것 같다. 장. 근데 이 시점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거나 새로 들어가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일단은 좀 기다리고 좀 이따 들어가라. 아, 오케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시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분이 나쁘실 것 같고.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기분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그럼 일단은 그래도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던졌다가 더 빠지면 그때 뭐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종목별로나 할까요?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인플레가 올 때 버틸 수 있고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지다가 한 방에 이틀, 3일 만에 그냥 올려버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많은 뭐 원자재도 찾아보고 신흥국도 찾아보고 많이 공부를 해오지만 조금 제 마음에 짐이라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대안을 예전에는 금 사면 됐는데 비트코인은 난 잘 모르겠고 원유 사면 되는데 원유 사는 주가라고 해봐 우리 정유주 사면 돼. 옛날에는 이런 90불 막 올라가면 정유주 사면 됐는데 정유주도 안 올라요. 네. 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이나 에너지 구조 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라도 올라야 되는데 수소도 또 떨어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현금이 답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20% 30% 손실 났을 거 아닙니까? 지수대로. 근데 내가 한다면. 현금이 0%다. 네, 과하게 그러면, 말하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마련해야죠. 아, 마련을 잘라야죠. 잘라내서 잘라내서. 환불을 도려내듯이 잘라내야죠. 아프지만 네. 지금 반등을 180포인트 했는데 어쨌든 옆으로만 기어준다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비집고 들어가서 해먹을 게 있습니다. 담은 5% 10%라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갭으로 툭툭 빠져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데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발 외생 변수에 의한 개파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파락 한 날 사서 치고 빠지고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균형 상태가 맞춰지는 때가 올 건데 네. 바이더딘만 하시고 현금 가지고 대응하시고 멀리 주식을 사는 거는 페드의 본 얼굴이 드러나고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실적에 미치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하면서 컨센서스가 나오고 시장이 어떤 균형 상태에 이르러서 가격이 안정화될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줄이자. 줄이자. 올라오면 줄이자. 참 하기 힘든 얘기를 하시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영현이 형 좋아하는 겨. 고맙습니다. 예. 댓글 보기 겁나지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보지 마셔. 네. 그게 정신 건강이 좋아. 예. 저 사진 말고 또 없어요. 재밌었어. 자, 한 3, 4분만 더 하고 마무리. 3, 4분 더 해야 돼요? 부장님이 항상 아니, 사진을 아니. 근데 잘 가져오시더라고요. 비율을 정말 잘하세요. 지금 저거는 그거 했고 예. 공격하고 수비는 뭔 얘기였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그 깡통 된다. 뭐 공격만 하면- 있고 수비는 없는 자들의 투표는 깡통이다라고 그 맨 첫 페이지에 결론을 내신 게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그랬어요. 보신 아, 것 같아요. 그거였어? 첫 소장님께서. 페이지였어요? 네. 지금 공격만 하고 수비. 그렇지 골키퍼가 하프라인 넘어갔고 상대방 골대 앞에서 골 넣겠다고 하고 있으면은 예. 그것도 그거고 어. 복싱 선수들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다는 게 뭐냐면 음. 복싱 선수들이 오른 펀치를 쓰는 사람인데 이거 한 방이면 뒷손 죽잖아요. 오른손이 뒷손. 예. 근데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 왼손으로 칫솔질하고 잘 때 이렇게 묶고 잔대요. 이렇게 잘 때 팔을 묶고 잔대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이게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가드 올려야 되는 거야.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3개월간 저는 날라오는 주먹이 축구공만 하게 보였어요. 날라오는 공이.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와서 주식 미국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정신 나갔냐고 그랬어요. 그냥 그 돈 있으면 저 달라고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할 수 있어요. 또 같은 사람이 또 미국 반등 또 오면 저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10월 말부터였나 이래저래 꼽으니까 5명인데 초등학교 친구 그러고 옛날 우리 뭐 거기 이런 거 안 하실 분 같은 교회 집사님 뭐 등등 해가지고 한 5분이 되셨어요. 네. 내가 한 말은 뭐겠어요? 조심하라는 게지. 아니 참 연락 없다가 그거 그 얘기 하려고 통 남기셨어요.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하셨어. 이러고 나서 지금 이게 나한테 전화하신 이게 저로 하여금 확신을 줍니다. 내가 요즘 방송에서 나가서 하는 얘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 같으면 그랬죠. 아서라 나중에 지금쯤이다 싶으면 내 연락하마 그랬어요. 그래도 한 5명. 근데 고마운 줄 알까? 번 게 없었어. 안 이런 것도 번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그게 되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 나 요번에 퇴직금 한 1억 5천 갖고 하나 해주라 했던 친구가 지금 들어갔으면 3, 5, 15, 한 4천 5천 날라갔을 텐데. 그렇죠. 어떤 종목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이 되게 이쁘잖아요. 이쁘죠. 표현을 치면 검은색 건반을 누를 때가 있잖아요. 검은색 건반을 막 칠 때가 예. 있습니다. 예. 하얀색 건반으로 내려오죠. 지금 시장을 생각하실 때 지수를 생각하실 때 건반을 누르면 그 하얀색 건반은 검은색 건반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고장 난 거거든요. 하얀 건반이 검은색 위로 올라가면 피아노 빠그라진 거지. 그렇죠. 예. 팡이라고 하는 5개의 건반이라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놈들이 오르고 내리고 본전을 찾고 그럴진 모르지만 걔들이 예전처럼 전부 합심해갖고 검은색 건반 위로 올라가는 레벨이 아니라 검은색 건반을 치다가 전체적으로 레발되어 데서 하얀색 건반으로 내려오는 시장. 지금 상태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종목은 오르는데 내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현명해 보이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멀티플이 빠지게 되고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서 지수 대역에 대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건 너무 저평가고 내가 이걸 사서 30% 50% 마이너스 나도 나는 어디서 돈 끌어다가 또 태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종목이 눈에 보일 때 지수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멀티플 평균 멀티플이 20배 17배 그거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며. 근데 유동성 회수한다잖아. 근데 왜 그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을 해? 이 괜찮다며 계속 증가했어요. PSR은 왜 중요하냐? 매출액이거든요. 제가 키가 180이고 웨이트를 막 해서 근육 막 한다라고 그래서 바벨 100kg까지는 들지 모르지만 300kg짜리 바벨 들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독점력이 있고 뭐 회사 좀 몇 명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환율 좋으니까 할 수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건 그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규 시장이 늘어나든가 갑자기 중국이 시진펑이 아웃되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막 열풍이 일어나서 거기서 막 유튜브 다 보고 막 그러면서 신규 시장이 열리거나 시진펑이 나 후회스럽다 독재한 거 바이든한테 가서 따거 띠부치 딱 하면서 띠부치가 뭐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따거 형님 따거 따거는 알겠고. 형님 띠부치 형님 죄송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50년간 고개 숙이고 살겠고 통화 평가 절상에서 프라자비급의 충격을 우리들이 감수하면서 내수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머리 박고 살게요. 라고 하는 거가 나오면 대호재, 인플레고 뭐고 다 한 방에 그냥 멀티플이고 뭐고 다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합의에 대해서 누구도 될 것 같다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해서 레벨 다운 된다. 건반 아래로 내려와서 치는 변주곡, 장조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느리고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늦는다고 해서 절대 지는 싸움 아니고 템포를 늦춰서 산다고 해서 약세론자가 아니고 지금 빨리 가서 열정적으로 막 들이댄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스펙, IPO, 아크 인베스트먼트 에비타 비율 10% 10개 넘는 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0% 이 에비타가 제로야. 돈을 못 벌어. 얘는 이자도 못 갚어. PSR 비율이 10배 넘어. 그럼 얘는 유상증자 하거나 시비 발행 안 하면 대표이사 그냥 걸어다녀. 택시비도 없는 애들이야. 그런데 걔들이 시가총액이 4.5조 달러. 그런 애들이 IPO 해갖고 공장이라는 건 본 적도 없는 애들이 주가를 막 몇 조씩 받아먹어. 그런데 그 주식들 지금 15% 남았어요. 15%. 성장주 간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며. AI가 되면 세상이 변한다며. 그런데 왜 그 주식들 최선봉에 있는 애들 왜 깨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팡이 오니까 기업 실적이 탄탄하니까 뭐 하는데 PSR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높아. 좀 레벨 다운 돼야 돼. 미국이라고 하는 큰 20조 달러짜리 기업이 그 나라가 PSR 비율이 그렇게 높았던 적은 역사상 2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 보고서 지금 가야 된다. 그 주머니에 제가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10,000원씩 줘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이. 네? 적선하는 마음 달래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생각해봐라.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끝난다. 닷컴 버블 때 리만 브라더스 때 뭘 알고 터졌습니까? 어디 좀비 기업 어디 뭐 어떤 것들이 터져서 그거를 알면 그러면 그건 크래시가 아니죠. 길에 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가 꽈당해서 머리가 깨졌는데 그걸 넘어질 줄 알았으면 넘어졌겠어요? 그냥 헬멧 쓰고 미끄러운 길은 안 가고 음직할 때는 허리 숙이고 가고 조심조심 해가는 거지. 나는 근육도 있고 나는 뭐 운동신경 좋으니까 하고 바짝 하고 가다 그냥 한 방에 넘어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죠. 지금 시장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면 쇼잭이라고 하고 욕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다음부터 방송 안 한다 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면 반제 적격 살수를 건너온 수양제 30만 대군이 건너왔어. 걔들이 들어왔다가 편지를 딱 받고 후퇴를 할 때 물을 반쯤 건넜을 때 거기서 도끼로 뚝을 터뜨려. 죽을 터뜨렸죠. 뚝을 터뜨린 그건 아니고 도끼로 이마를 찍었겠죠.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면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 경제 성장 전망치가 위로 보다가 밑으로 꺾이는 상황. 페드의 전술이 바뀌는 상황. 작전 지도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했다. 이제 끝난다. 금리도 올릴 거다. QT도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딱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 안 나. 괜찮아. 영국의 스파이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작전 계획도는 식량을 어디서 실어다가 어디다 공급을 하고 거기에 보호초는 몇 명 세우고 탄약은 몇 발 지급하고 A 부대는 일로 들어가고 B 부대는 절로 들어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세부 시행 규칙까지 다 나온 게 작전 계획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왔는데도 영국 사람들은 춤추고 댄스 추고 있었어요. 에이,
야, 저 도보에 어떻게 건너올 거야? 수영해서 건너올래? 뭐 전쟁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포연 탄화 소리가 들리는데도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걸 뒤엎은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마저 뺏겼으면 지금은 다 독일이죠. 유럽은 독일이죠, 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술을 돌려서 이제 저거 다 된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 번 맞고 틀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스닥이 갑자기 2% 반등하면 저 쇼쟁이 저 비용딱 저거 저 와서 저거 하니까 네가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주식 차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개별 종목들의 주식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가 뭉개졌다라고 하죠. 구름대에 들어가면서 오케이. 엄청나게 쌓였다라는 좋아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강 좋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3, 4분 네. 옆에서 숨도 안 쉬고 있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발 좀 게스트 말 좀 하게 끼들지 말라고 좀 이러시더길래 그런 분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숨도 안 쉬고 지금 뭐 추임새도 안 넣고 근데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가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경청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옆에서 설레발이 칠 때가 편해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연합인포 나올 때 내가 이진우 소장 할 때만 나온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사회자라고 하는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게스트가 말을 하도록 말하고도 해야지. 추임새 넣고 끼어들고 그게 뭐야? 소비자 입장에서 들을 때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야 그게 내가 할 말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뭐 크게 그거 와서 자기 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검증해줄게 빨간펜 선생님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왜 말을 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준호 소장님은 제가 방송 나간 역대급으로 보았을 때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다. 맞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요. 강 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소화하시느냐는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가시는 김에 평소 안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빵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수만 보는데 미국의 주요 종목들이 다 지금 빠그러졌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마진콜이 나야 저는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오늘 저 이진우의 시장 읽기에서 했는데 오늘 자거 한번 강 부장님도 한번 보시고 내일 한번 독후감 내지는 저한테 어드바이스 하나 주사 톡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승희 씨. 네. 자 어떻게 강 부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 설명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정리가 됩니까? 아,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힌 느낌. 네네. 무조건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익도 손해도 안 팔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이제 주린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있었는데 약간 개념을 좀 재정립하는 시간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그만 괴롭혀 드릴게요. 저는 제가 봐서는 강 부장께서는 시장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방송인으로서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뭐 한경이 되었건 여기가 됐건 개인적인 유튜브가 됐건 다른 채널이 됐건 네. 강 부장께서는 할 만큼 하셨어.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또 같은 얘기 또 할 거는 없다고 봐. 없어요. 네. 나중에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장이 네. 지난번 2,600이 바닥이었고 미국도 그걸로 끝이었고 네. 연준이 또 갑자기 헤헤거리면서 또 풋옵션 드릴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때는 나와서 같이 사과 방송합시다. 같이 사과 방송하고 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 네, 사과 방송. 그러고 아니면은 진짜 뭐랄까 아직도 대부분 평가손으로 있는 그 부분이 그 손실들이 상당 부분 또 실현손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퍽퍽할 때 그때 한번 나오셔서 한번 대처 방안 내지는 전략을 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네, 그렇게 제가 봐서는 하겠습니다. 조금 충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시장에 던질 만큼 다 던지셨어. 다 던졌어요. 할 말 없어요. 이제는 중원부원이요. 더 하면은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이제 시청자와 투자분들의 몫입니다. 네. 늦게까지 감사했고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또 바쁘겠다. 수목이면 이것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모레가 오션 만길이지. 네, 내일이. 그래요. 자,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